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긴 하죠.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고 한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표를 완성하시오. 여기 뭐 써야 되냐면 절대값이 0인 수. 절대값이 0인 수가 누군가요? 0입니다. 여기는 위에 있는 표현대로 해보면 절대값이 1인 수를 써야 돼요. 절대값이 1인 수 얼마인가요? 그렇죠. 1과 마이너스 있어요. 그래도 잘 기억하네요. 어떤 수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1의 절대값, 그럼 답은 얼마죠? 1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1인수, 그럼 얼마인가요?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걸 노린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1의 절대값은 숫자 1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가 0이고 여기가 1이 있는 거죠.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한테 얘를 쳐다보면서 야, 1 혹시 너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떨어져 있는데 그래? 그 답이 1인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1인 수는 원점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1의 위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모르고 이 원점을 바라보면서 이 원점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숫자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오른쪽 한 칸 가면 플러스 1이 있을 테고 왼쪽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답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1의 절대값, 1의 표현을 잘 읽어야 돼요. 절대값이 1인수인지 1의 절대값인지. 절대값이 1인수니까 답은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얘도 플러스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플러스 3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졸고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안 졸고 있었구나. 네.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x 하나에 y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x 하나에 y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라 말할 수가 없죠. 1000ml 우유가 있지. 보통 1000ml 가게 가면 이렇게 큰 우유 팔잖아요. 그게 1000ml인데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셔. 한 사람이 마시게 되는 우유양.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되지 않을까요? 1000ml를 한 명이 먹어요. 그럼 그 한 명이 먹는 양은 얼마죠? 1000을 먹겠죠. 근데 1000ml를 두 명이 먹으면 1인당 먹는 양은 500L씩.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전체 우유의 양을 사람 인원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X명이 나누어 마시면 한 명당 먹는 양은 1000ml를 X로 나눴네요. 걔를 Y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책에서는. Y.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Y는 X분의 1000. 어디서 많이 보던 관계식인데? 이거 중1 때 배웠었어요. 반비례. 야, 다윗이 좋아. 야, 다윗 그동안 바보인 척 한 거야? 네. 왜 오늘 잘하는 거야? Y는 X분의 1000이에요. 그쵸? 근데 이 Y 자리 대신에 위에도 본 것처럼 필요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Y 자리 대신에 fx라고 써도 된답니다. 왜 바꿔 썼냐면 이런 걸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바꿔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F4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X가 4로 바뀌면 여기 X도 4로 바뀌어 맞는 거죠. 같은 함수제 같은 X니까. 그럼 4분의 1000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250이 되겠네요. 1인당 250L를 나눠 먹습니다. 라는 뜻이고 5명 있어요. F5 5분의 1000 네, 200 이렇게 되겠죠. 각각 구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럴게요. 네. 자,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 이게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 y값을 구하는데 y값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소수. 소수는 뭐부터 시작이죠? 2,
3, 5, 7, 11, 13,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자연수 1보다 작은 소수가 있나요? 없네요. 그럼 얘는 값이 없다는 얘기라. y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럼 얘는 자연수 2보다 작은 소수. 2보다 작은 소수가 있나요? 아니요.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요. 얘도 답이 없네. 3보다 작은 소수. 2 하나. 4보다 작은 소수. 2, 3. 이게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답이 없는 것도 있잖아. 답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답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해야 돼. 그리고 2개 이상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얘는 답이 없는 것도 있고 2개 이상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함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연수 x의 배수 y. 자연수 x의 배수 y. 이것도 모르겠으면 써보세요. 내가 구하는 건 y 값이에요. 자연수. 첫 칸에부터 메꿔야 되니까 1의 배수 y. 그럼 자연수 1의 배수. 1의 배수가 누구죠? 헷갈려? 2의 배수는 뭐예요? 2. 2의 배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2라는 숫자에 각각 자연수를 곱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2의 배수예요. 그럼 1의 배수는? 1, 2, 3, 4, 5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그럼 얘는 답이 몇 개죠? 무수히 많네요. 안 해봐도 알겠네,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김문서 씨? 네. 자, 한 개 250원인 귤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하면 Y는 X의 함수랍니다. 자,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또 써봅시다. 250원에 귤이 한 개 있어요. 그럼 그때 가격은 몇 원이죠? 250원이에요. 그럼 250원에 귤이 2개 있으면 답을 쓸 때는 500원이긴 한데 규칙상 250 곱하기 2원 3개 있으면 250 곱하기 3원 이렇게 가겠죠? 그럼 250원짜리 귤이 X개 있으면 그때 금액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개수에다가 250을 곱해야 되겠죠. 이 관계식이에요. 근데 y와 fx는 문제도 그렇지만 안 써 있어도 원래 y와 fx는 같은 거라 상황에 따라 fx를 원하면 그냥 y에 대한 관계식인 250x를 쓰시면 돼요. 그 x가 3일 때 함수값을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f3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x가 3일 때 함수값, x 3일 때 y값. 그럼 저기다 3 집어넣으면 돼요. 250 곱하기 3, 750. f4는 250 곱하기 4, 1000.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y가 x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전에 연습한 대로. 자연수 x의 5의 배수인 숫자 y. 자연수 x의 5배인 숫자 y. 1번 기억 봅시다. 표를 한번 써볼게요. x, y. x값 하나 주어지면 y값이 하나 답으로 나타나면 그게 함수죠. 자연수부터 시작이니까 1. 자연수 1의 5배인 숫자 얼마예요? 5. 자연수 2의 5배인 숫자 10. 3의 5배인 숫자. 이런 식이라면 함수가 얘는 되겠죠. x 하나 y 하나 맞으니까. 절대값이 x인 숫자. 이거 좀 전에 했던 거죠. 절대값이 x인 숫자 함수예요, 아니에요? 좀 전에 했었어요. 아니죠. 절대값이 1인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절대값이 2인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2.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x가 xy가 자연수란 말도 없어요. 그럼 음수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숫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막 2개씩도 나오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고. 지금 자연수 x의 역수 y. 모르겠으면 써보세요. 지금 모르면 써보면 돼요. 자연수부터 시작이니까 자연수 1의 역수 1.
2의 역수 2분의 1, 3의 역수 함수에 아니에요. 함수네요.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함수 맞네요. 리을, 자연수 x의 약수 y. x, y. 자연수 1의 약수 1. 자연수 2의 약수 1, 2. 자연수 3의 약수 1, 3. 자연수 4의 약수. 함수예요? 아니네요. 답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다. 1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y라고 하면 y는 x의 함수이고 이 함수를 y는 fx로 나타낼 때 f25의 값을 구하시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이거 좀 문제가 어려워요. 잘 보세요. x, y.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1보다 작은 소수. 뭐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닌데? 함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함수식처럼 써놨지? 개수란 말이 붙어서 그래요. 자연수 1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 그러니까 개수는 0이에요. 개수를 물어봤잖아. 몇 개입니까? 0개요. 답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0은 개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답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 2보다 작은 소수 없어요. 자연수 3보다 작은 소수 1, 4보다 작은 소수 5보다 작은 소수 2, 2, 3. 자연수 6보다 작은 소수 2, 3, 5. 그죠? 3개. 이런 식이에요. 함수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게 개수란 말이 없으면 함수가 안 됩니다. 답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2개 이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개수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개수만 따지면 0개인 것들, 1개인 것들, 2개인 것들 답이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답이 1개씩 나타나기 때문에 함수가 맞아요. 그럼 남은 건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근데 24도 있을 테고 우리가 원하는 25도 있을 거란 얘기죠. F25. 25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F25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F25의 값을 구하시오. 자연수 25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예요. 세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공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야 됩니다. 2, 3, 불러보세요. 5, 7, 11, 13, 17, 19, 23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답은 9입니다. 9. 이게 답이에요. 헷갈리는 문제죠? 네. 강태규 씨가 좋은 걸 질문하셨어요. 헷갈리는 문제. 자, 함수에 대해서 f2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상수 a 값을 계산하시오. 저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이 이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저런 기호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저런 기호가 일단 낯설고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접근이 안 되면 일단 식을 쓰세요. 이게 눈으로 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식을 써놓고 식에 맞추어서 각자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왔죠? F2는 마이너스 5. 이게 무슨 말일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 라는 말을 수학적 기호로 쓴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값과 같은 의미가 y라는 표현도 있었고 fx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렇죠?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는 근데 여기만 x가 아니고 여기도 x죠? 2a-1 이 f2가 x2에 대한 함수값이죠.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x에 2를 대입하면 나오는 함수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예요. 이 f2가 마이너스 5인데 f2는 얘랑 같네? 근데 f2는 얘랑도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예요. f2의 함수값 2a-1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뭘 넘어가요? 이렇게 방정식이 된 거거든요. a 값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요. 그럼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남겠네요. 이렇게 해서 a 값이 구해집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런 말을 자주 보고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지 친구들도. 한 대로 이거는 자리를 잘 채워서 들어가면 돼요. 일단 저식을 써야 돼요. fx는 3x-1 이거 썼죠? 자리 채우는 겁니다. 1번 f-2 왼쪽 식과 오른쪽 식에서 변화를 보세요. 원래 f 옆에 가로에는 x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 x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네요. 그럼 그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건 하나짜리가 덜렁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었던 애예요. 근데 여기는 모양이 마이너스 2로 바뀌면 여기는 x의 모양도 마이너스 2로 바뀌는데 이래 우리가 식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3x라는 거는 3과 x를 곱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3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이렇게 쓰면 부가 좀 안 예쁘죠? 이럴 때는 가로 쳐주면 되고 뒤에 빼기 1. 그래서 곱셈부터 먼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거기다 1 빼면 마이너스 7.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결과가 맞네요. 이건 맞는 답이고. 뭐야? 옳은 걸 고른 거잖아요.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그럼 2번부터는 주르륵 틀렸다는 얘기인데 왜 틀렸는지 봅시다. 2번 f-1 이번 저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안 맞죠? 3번 f1 x자리에 1 대입합시다. 여기 1, 그럼 얘도 x1. 그럼 3 곱하기 1 빼기 1, 2인데 답이 안 맞네요. 4번 f2 x에다 2를 대입합시다. 3 곱하기 2 빼기 1, 5. 안 맞고요. f3 3 곱하기 3 빼기 1, 8. 네, 안 맞네요.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자, fx는 x분의 2에 대해서 f2가 4일 때 f-2, f4의 값. 아까보다 조금 더 복합적이에요. 하지만 크게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fx 원식부터 써놓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써놓고 하나씩 따라 움직이면 돼요. f2 여기는 x가 2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근데 x를 또 찾아야 돼요. 여기 x, 얘도 x. 그럼 여기가 2로 바뀌면 이 분모에 있는 x도 2로 바뀐다. 이렇게. 이게 2분의 a, 이게 f2의 함수값이다. 근데 책에서는 그 함수값을 4라고 정의했네요.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럼 양변이 2를 곱할까요? 이제 이 방정식,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2분의 a는 4. 양변이 2를 곱하면 a는 8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함수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나요? 원래 fx의 분자값이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분모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잘 들으세요. 함수는 x하고 y의 관계를 표현한 식이에요. 근데 x하고 y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 x, y를 미지수라 불렀나요? 뭐라 불렀나요?
그치? 야, 다윗 좋아. 야, 다윗 며칠 빠지고 왔는데도 변수라 불렀었죠.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는 변할 준비가 돼 있는 문자들이에요. 문제, 지금처럼 f2 그러면 x의 2라고 바뀔 거를 준비하고 있는 식들이라는 얘기죠. x, y는 그런 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x, y는 바뀔 걸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문제를 보면서 필요한 걸 갖다 낀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x, y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상한 문자들 있죠? a, b, c 이런 것처럼 x, y가 아닌 또 다른 저런 문자들이 나오는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기는 원래 뭔가 숫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A라는 걸 문자를 딱 막아놓고 뒤에 숫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숫자는 보신 것처럼 8이었죠. 원래 8인데 A라는 문자를 막아놓은 거예요. 모르게. 이런 힌트를 줘서 그 A를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함수식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X를 모르지 않나요? 나 알았잖아.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 저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X나 Y는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값에 맞춰서 잘 푸시면 되니까. 그럼 첫 번째, F-2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아까 했던 그대로네. X가 바뀌면 여기는 X도 같이 바뀌는 거죠. 너 마이너스야? 그럼 나도 마이너스 2야.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8. 약분하면? 마이너스 4. 2번. F4. 이게 4로 바뀌었죠? 그럼 부문도 4로 바뀌어야 돼요. 약분하면 2. 답이 됐네요. 뭐가 돼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1번에서 2번에 계산한 결과를 빼라는 얘기죠. 이게 F-2가 이었고 F4가 이것이니까 빼세요. 마이너스 4 빼기 이거 2번 답.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일단 1차 함수의 뜻부터 봅시다. 1차 함수는 함수니까 당연히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지는 관계고 어떤 x에 대한 식을 쓰면 함수 관계죠. 어떤 x에다 수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딱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되다 보니까 항상 함수식은 y는 하고 이제 식을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관계식인데 그 x에 대한 관계식이 1차 함수니까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이 와야 돼요. x에 대한 다항식인데 차수가 1차려면 이렇게 보통 씁니다. a와 x라는 문자 두 번 곱해지면 2차 아닌가요? 인데 아니에요. 여기는 a와 b는 숫자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a와 b는 상수라고. 단 1차 함수가 되려면 딴 건 관계없는데 이 x 앞에 있는 개수인 a가 0이 되면 안 돼요. 0x 하면 이제 x가 지워지기 때문에 이건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y는 2x. 네, 오른쪽에 x에 대해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예요. 아니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x 앞에 개수 2분의 1, 뒤에 상수 1. 이거 1차 함수예요.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이것도 1차 함수죠.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3 마이너스 2x가 x에 대한 1차식이랑. 네. 그러니까 이런 게 1차 함수예요. 근데 아닌 거는 뭐 이런 거겠죠. x제곱. 2차가 나오면 2차 함수예요. 이건 중3 때 배우는. 아니면 y는 저번에 했던 x분의 1. 1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 아니에요. 1차는 x가 곱해져야지 지금처럼 나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중1 때 배웠던 반비례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분수함수예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차 함수가 아니고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닌 상태로 어쨌든 x는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상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x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던 거고. 됐죠? 고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1번 1차 함수입니까? 맞습니다. 2번 아닙니다. 3번 아니라고 그랬죠? x의 분모 있으면 나눈 거니까 저건 1차가 아니에요. 4번은 1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2차가 보이니까 이 뒤에 있는 가로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그럼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고 남은 게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x만 남아요. 1차 맞잖아요. 그래서 4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맞다라는 거고.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식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만 다른 거니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뭐 그림까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반지름이 x짜리인 원이 있어요. 그럼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파이 r 제곱이었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 그럼 원 넓이를 지금 책에서는 y라고 정의했죠. y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 x를 제곱한 값. 따라서 y는 파이 x 제곱. 파이는 숫자예요. 이건 3.14를 대신하는 숫자죠. 어쨌든 근데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건 2차 함수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식은 파이 x 제곱. 2차 함수 아니다. 1차 함수 아니다. 2번 시속 x인 2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거리 속력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공식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거리, 속력, 시간. 거리가 y네요. 거리가 y. 속력은 x. 시간은 2. 그럼 이 관계식을 y 대한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y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2x. 네, 1차 함수 맞네요. 얘는 1차 함수가 맞다.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려보자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정비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2x. 여기서 많이 보던 거였죠?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긴 해. 1차 함수긴 한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중1 때 배웠던 무슨 비례예요? 정비례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가 알고 보니 1차 함수의 일부였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1차 함수 중에 일부분 형태가 저거 정비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비례를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는 방식도 알고 있고. x, y, 무수히 많은 점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정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쟤를 그래프를 그려본 거죠. x에 1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위에 있는 건 x값입니다. 요 위는 x값. x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집어넣으면 2x의 값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2x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다 y값이라는 얘기야. 여기 y값이죠. 2x는 y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y는 2x의 y값을 조사하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x1일 때 y는 2가 나오고, x2일 때 y는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점들을 부드럽게 이어보니 뭐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보면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이런 점들이 찍히고, 이런 점들이 찍히고, 이런 점들이 찍히는 부드러운 직선이, 아니, 뭐 부드러우냐? 그냥 직선이 나오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1 때. 정비례라고 배웠고, x 앞에 있는 개수 a가 양수이네?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죠? 1, 4와 3, 4분면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다 보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집니다. 라는 뜻으로 이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x 커지면 y도 커지는 함수, 증가함수.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이것도 왜 기억이 안 나? 이거였잖아요. y는 ax, 이게 정비례죠. a 값이 양수이면 1, 4와 3, 4를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오른쪽 x 커질 때 위로 y 커진다. 이런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일단 만약 a가 음수가 되면 그것들은 이렇게 2, 4와 4, 4를 지나죠. a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분면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 이런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약속이 뭐냐면 그릴 때 약속이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증가함수의 약속은 오른쪽으로 그린다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위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증가함수가 되고, 오른쪽 그렸는데 내려가요. 그럼 이게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왼쪽으로 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건데 왼쪽으로 그리는 걸로 우리가 정의하진 않아요. 수학을.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오른쪽 위와 반대말은 오른쪽 위와 같은 말은 왼쪽 아래예요. 이 그래프를 오른쪽 위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왼쪽 아래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수학적으로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물어볼 때 그 약속이 뭐냐면 일단 x는 증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려봤는데 y가 따라서 올라가. 그러면 증가함수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x를 크게 그렸는데 y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는 감소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른쪽 위면 왼쪽 아래로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는 사실 같은 말인데, 말을 표현할 때 어떤 선생님은 오른쪽 위로 말하고 어떤 선생님은 왼쪽 아래로 말하면 배우는 학생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약속을 두었을 때 y가 따라서 위로 가면 같이 커지면 이건 증가함수. x가 오른쪽으로 간다. x가 커지는데 반대로 y는 작아져요. 아래로 가요. 그리고 이걸 감소함수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약속이니까 왜요? 라고 묻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다 오른쪽 그리기로 약속했구나. 배울 때 다 동일하게 배우기 위해서. 정비례 그래프 다 배웠죠? 그렇죠? 간단하게 잠깐 한번 설명만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잖아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 그랬죠? y는 ax 할 때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땠죠? 그래프는? 어느 축에 가깝다? 축이라고 해야 두 개밖에 없잖아요. x축 아니면 y축 두 개밖에 없는데 어느 축에 가까워요? y축에 가깝다. 그래서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4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얘보다 좀 더 y축에 가깝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라.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아래에 관한 직선을 그려라. 근데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크죠. 절대값이 크면 좀 더 그래프가 y축으로 붙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제부터 설명해요. 근데 나는 얘를 그릴 게 아니고 얘를 그릴 생각이에요. y는 2x 한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비례인가요? y는 2x 플러스 1을 중1 때 정비례라고 배웠나요? 아니라고 배웠죠? 정비례는 y는 2x에서 딱 끝나야 돼요. 뒤에 이제 숫자가 더하기나 빼기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정비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왼쪽은 정비례, 오른쪽은 정비례가 아니지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1차 함수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값은 x가 마이너스 1 때 y가 마이너스 4예요. 근데 y는 2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면 위에 있는 2x 값보다 얘가 얼만큼 큰 거죠? 1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x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x에 마이너스가 들어와요. 얘도 x에 마이너스가 들어와요. x는 똑같이 주어져도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지만 얘는 1을 더한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죠. 모든 y좌표가 다 1씩 덧셈 돼서
그렇죠? 모든 y좌표 1씩 더 채면 되겠죠. 2x 값보다 1을 더했으니까. 모든 y좌표가 1씩 더 세면 된다. 이렇게. 자, 이제 두 개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림을 이해하려면 좌표 표면을 꺼내놓고 해봅시다. 이게 원점이에요. 먼저 얘부터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배웠던 정비례. x에 0 찍히면 y도 0 찍히고, x에 1 찍히면 y에 2 찍히고, x에 2 찍히면 y에 4 찍히고, x에 3 찍히면 y에 6 찍히고. 이런 식으로. 4 찍히면 8 찍히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찍히고, y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 그래프를, 네, 그대로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죠. 이거예요. 이 그래프가 y는 2x의 그래프예요. 우리가 배웠던 정비례죠.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가는 1, 4와 3, 4를 지나는 증가함수 형태인 정비례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얘를 그릴 겁니다. 이건 정비례 아니라고 했잖아요. y는 2x 플러스 1. 정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찍어봐야 돼요. x에 마이너스 2 주면 얘는 마이너스 3 나오고, 결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0,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1, 3 되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2, 5가 나오고,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찍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1을 주면 y에 마이너스 3, 여기가 찍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가 찍혀요. 0 집어넣으면 1, 여기가 찍히고, 1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7, 이런 식으로. 그 얘를 역시나 부드러운, 거의 부드럽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 점들이 있는 직선. 그럼 하늘색은 원래 정비례 그래프를 그린 거고, 빨간색이 이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두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눈으로 보기는 어때요? 두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죠? 이런 관계를 뭐라 불러요? 평행이라고 부르죠. 나란하잖아.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응? 네. 두 번째, y는 2x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평행한데 얼마나 평행하냐면 y는 2x의 그래프를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만들려면 어느 축 따라서 얼만큼 이동하면 될까요? y축 따라서 플러스 1. 야, 오늘 다윗이 놀라운데? y축 따라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평행 이동이요? 평행하게 모든 점을 움직여준다의 줄임말이에요. 평행하게 모든 점을 움직인다. 그걸 줄여서 앞으로 평행 이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평행 이동. 그럼 여기 있던 이 점, 2,-4라는 점은 위로 한 칸. 2,-3. 여기 있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있던 0,0도 위로 한 칸. 얘는 0,1. 여기 있던 1,2도 위로 한 칸. 1,3. 여기 있던 2,4가 위로 한 칸. 2,5. 여기 있던 3,6이 다시 위로 한 칸. 3,7.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이 전부 다 이렇게 1씩 덧셈돼서 이동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y좌표와 모두 1씩 더. 다음 페이지. 좀 전에 했던 건요. 부연 설명. y는 2x 와 y는 2x 플러스 1에 대한 관계를 물어본다면 y는 2x를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뭐 한 거라고요?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나란하게 위로 옮겼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는 숫자 보시면 돼요. 원래 있던 한 가지를 제외하고 뭔가 추가로 덧셈이나 뺄셈 돼 있으면 덧셈 돼 있으면 y축으로 양의 방향만큼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고 이게 뺄셈 돼 있으면 y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밑으로 그 숫자 크기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위로 그 다음에 똑같이 아래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다 보니까 뭐는 안 바뀌냐면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안 바뀌겠죠.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직선을 네가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로 이 정도의 기울어진 정도로 놨어요. 그러니까 걔를 그냥 방향상 위로 아래로 움직일 뿐이지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값, 흔히 말하는 경사와는 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니까 뒤에 있는 플러스 1이나 뒤에 있는 어떤 숫자들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습니까를 결정하는 숫자라면 결정적인 숫자가 있어요. 이 x 앞에 있는 2. 이 x 앞에 있는 2라는 숫자는 뭐를 결정하냐면 아까 말한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해요. 이 직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졌습니까? 라는 그 정도를 이 x 앞에 있는 숫자 2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비례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안 그래요? 정비례할 때 아까 얘기했던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친다면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얘가 4x가 2x보다는 좀 더 어느 축에 가깝다고요? y축에 가깝다고. y축에 가깝게 그리다 보니까 아까보다 경사가 좀 더 급해졌죠.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좀 더 급해졌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x 앞에 있는 숫자가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를 기울기라 불러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1차 함수도 중요한 단원인데 그 중요한 단원 중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얘입니다. 기울기.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그러니까 뒤에 평행이동한 그 크기도 물론 중요한데 x 앞에 있는 숫자가 정말로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숫자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좀 이따 더 설명할 겁니다. 계속. 이방 설명한 김에 너무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얘는 무슨 역할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이게 x 뒤에 붙어있는 상수는 원래 정비례 기본형이 정비례식이죠. 정비례를 y축 방향으로도 중요하죠. x축이 아니고 y축이에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위로 한 칸이요 라는 느낌이라면 x 앞에 있는 숫자는 그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이쪽 파트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고 그렇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정비례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배웠는데 그 직선을 y축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1차 함수 그래프도 직선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려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야 돼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이거 중1 때 여러분 위치관계 배웠잖아요. 그때 많이 했었어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이런 얘기를 왜 써줬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 1차 함수 그래프의 직선의 모양에 따라 1차 함수 그래프 관계식을 정리하고 관계식을 만들고 싶다면 점 2개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점 2개는 찍어놔야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1차 함수식을 만족하는 두 점이겠죠. 뭐 이런 거요. y는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 직선 이거 보니까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는 정비례 그래프 y는 3x의 그래프를 밑으로 두 칸 내린 거야. 약간 느낌이 이런 거라 느낌만 살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직선을 밑으로 두 칸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나란하게.
근데 이 직선을 그리려면 대충 느낌상 뭐 이렇게 되던 직선이니까 뭐 두 칸 내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런 흔히 말하는 큰 틀에서 저런 방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게 위치가 정확히 여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이 직선의 그래프를 만족하는 두 개 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두 개는 어떤 거예요? 아니, 직선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두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무거나 두 점 찾으라고 했다 여기서 뭐 숫자 큰 거 집어넣으면 계산이 불편하잖아요. 찍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 x에 1 집어넣어봤어요.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3 빼기 2니까 1. 1,1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x에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한 이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요. 딴 거 해도 돼요. 0 집어넣어도 돼요.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한 이쯤을 지나간다 뜻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이으나 어차피 하나의 직선에 다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그 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점을 빠르게 찾아내시고 그 두 점을 자대고 그으시면 돼요. 아셨죠? 점 두 개를 꼭 찾는다. 잊지 마시고요.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두 개의 점을 찾아준다.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두 개 찾은 거예요. x에 0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0,1을 지나가네. 그 다음은 x에 1 하나 집어넣어봐. 아니어도 된다. 다른 점에도 괜찮다. 그랬죠? 근데 계산하기 편한 거냐? 집어넣은 거예요. x에 1 집어넣었더니 y값이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1, 마이너스 1. 0,1 찍어주고 1, 마이너스 1 찍어주고 둘을 자대고 찍 그었더니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고 결론은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실제로는 이 직선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이 직선식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다. 두 점만 대고 찍으면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는 거예요. 아, 나머지 점은 다 얘를 만족하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겠거니 하고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림 그리는 파트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분수 나온다고 당하지 마세요. 근데 분수 나올 때 요령이 있잖아. 이게 책에서 요령 것 좀 점을 줬는데 x에 0 한번 집어넣어봐. 왜 자꾸 0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얘가 지워져요. 바로 y값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 편해서 0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지 0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 여기는 왜 1은 아니고 1 같은 거 안 집어넣고 왜 2 집어넣었지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분수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2 집어넣으면 요 x에다 2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얘랑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정수 형태로 계산이 쉬워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왕이면 2의 배수 중에도 계산하기 편한 그냥 2를 집어넣는 거예요. 4 넣어도 되고 6 넣어도 되는데 숫자 작은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2 집어넣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찍어요. 0, 마이너스 3 밑으로 3칸 여기.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여기쯤이죠? 이 두 점을 자대고 이렇게 찍 그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제 앞으로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점, 저 그 직선 위에 놓이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129까지. 수고 많으셨어요.